안녕하십니까, 제마을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절인 배추로 김장을 하실 때 배추가 너무 클 때와 또 배추가 살아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달팽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절인 배추를 받고 나면 살아나는 경우도 많고 또 배추가 너무 커서 고민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잘 절여서 가도 배추가 살아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많이 살아나요. 저희가 배송하고 나서 다음날 도착하잖아요. 그때 바로 김장을 버무리시면 덜 살아나는데 하루 있다가 버무리게 되면 더 많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하시거나 시간 사정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는 방법과 또 저희처럼 통을 크게 끼워서 고갱이가 많은 큰 배추를 보낼 때 그 큰 배추를 어떻게 하면 쉽게 버무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좀 길더라도 중간중간에 그래도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배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오늘은 절이는 게 없고 토요일날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배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배추는 지금 오늘 보내고 수량이 남은 거예요. 저희가 한 박스당 8개 계산을 해서 몇 개를 더 뽑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박스당 7개가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반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요. 굉장히 무겁고요. 그래서 배추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 보면 대체적으로 고갱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퍼런 부분은 이제 싸는 것 때문에 원하는 분이 계셔서 이 푸른 부분을 넣기도 하고요. 또 이제 11월 초에는 워낙 얘가 싱싱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넣을 수가 없는데 대부분은 따 버리고 조금만 넣은 겁니다. 그 보면은 거의 다 이 고갱입니다. 이만큼 다 고갱이고, 보시면 이건 다 고갱이죠. 푸른 잎은 한 4개 정도 남겨놨고, 이 유별리 초록색이 있죠. 이 유별리 초록색이 나는 것은 이제 싸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은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고갱이 부분 이렇게 알이 꽉 찼어요. 예, 굉장히 많이 찼죠. 예, 그리고 이제 약간 고부러졌습니다. 이게 왜 고부러졌냐 하면 9월 13일부터 거의 보름 정도, 한 이틀 정도 비가 왔잖아요. 그때 급격히 자랐습니다. 장마가 끝이고 나서 급격히 기온이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1차 이제 구부러진 거예요. 어제 26도가 됐었고요. 오늘 24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또 얘가 배추가 급격히 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기온이 팍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얘가 약간 멈추기 때문에 한 번 더 구부러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고갱이가 굉장히 노랗죠. 이 노랗고 속이 꽉 차 있어요. 이런 게 맛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이 갓이 두껍습니다. 중부지방에서 김장하는 것은 갓이 두껍고 이 속이 꽉 찬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단맛이 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 노란 부분이 약간 하얗게 변해요. 예, 배추도 늙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김장을 하면 맛이 없느냐? 아니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이 한 서너 번 정도 돼서 얘가 살짝 얼잖아요. 그러면 이 뻣뻣했던 부분이 더 부드러워지면서 굉장히 아삭거립니다. 그러면서 물르지도 않아요. 배추는 기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11월에 기온이 0도에서 20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배추가 자라면서도 맛이 좋아요. 물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20도가 넘어가고 30도까지 되는 해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배추를 잘 길러도 짜게 하지 않는 한은 김장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온 탓이에요. 계산 배추가 물렀느니 해남 배추가 물렀느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천지지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11월 달에 기온이 30도가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잘 담가도 물기를 쫙 빼고 완전히 짭짤하게 담기 전에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가 최고의 엘니노 현상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지금 이곳은 한두 번은 영하로 몇 번 내려갔어야 되는 기온이에요. 고냉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저께까지는 0도에서 20도를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어제가 26도고 오늘이 2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배추가 자라긴 하지만 별로 좋지는 않고
배추가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만 이틀 그러고 한 내일이나 이렇게 비가 약간 내린 다음에 다시 기온이 팍 내려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배추 병이 있던 것도 괜찮아지고요. 잘 견딥니다. 이 속이 조금 차고 시퍼런 게 많을 때는 생걸 뜯어 먹는 게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김장해서 맛있을까? 아니요. 고소한 맛이 유별리 나는 작은 배추는요, 김장을 담아 놓으면 두고 먹을 때 쓴맛이 나는 겁니다. 얘도 연구를 단맛이 나는 거예요. 작아서 고소하면 그때 하나씩 뜯어 먹을 때 맛있지만 김장을 했을 때 파란 것이 많고 이 고갱이가 작으면 두고 먹는 김장은 맛이 없습니다. 김장을 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요. 김장을 했더니 써서 맛이 없어요. 그것은 영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배추가 속이 덜 차고 덜 자라서 쓴맛이 날 수도 있고요.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는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배추값은 각 지역마다 절임 배추는 다 달라요. 가격이 쌀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는 잘 길러서 제값을 받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정도면은 4kg, 5kg, 7kg 정도 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7kg 가면 너무 무겁죠. 7kg 나가는 것은 드뭅니다. 사실은 5kg, 6kg는 많이 나가요.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아요. 이제 11월 15에서 20일 지나면 그렇게 나가는 게 많으면서 이 색깔이 조금 옅어집니다. 그러면은 얘가 했을 때 고소한 맛이 좀 덜하고 약간 맹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이 김장을 했을 때 굉장히 단맛이 나고 맛있습니다. 지금 얘도 굉장히 달아요. 찝찝한 맛이 나면서 고소하고 달아요. 그런데 오늘은 절임 배추를 보내고도 제가 마음에 안 놓여서 어제 오늘은 배추를 늦게 씻었습니다. 그럼 너무 절여지느냐? 그렇지는 왜 많이 더 절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배추통이 크고 영하로 몇 번 내려가면 배추통 크고 얘가 두꺼워지는데 더 빨리 절여집니다. 그런데 배추가 덜 자라서 새파란 게 많고 이 고갱이가 작은 것은요 잘 안 절여져요. 그러니까 더 오래 절이고 더 소금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 자체도 쓴맛이 나는데 쓴맛이랑 소금은 같은 겁니다. 나트륨이나 소금이나 다 같은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추가 덜 자라서 쓴맛이 나는 데다가 안 절여지니까 소금을 더 넣어서 더 오래 절이니까 더 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은 이 배추가 왜 속이 꽉 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추를 딸 때 좋은 거를 따고 그 병이 들은 거를 이제 잘라내고 뭐 반쯤 남은 거 한번 갖고 와서 절여봤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이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병이 들었던 것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여기가 바로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든 것은 뭔가 안 좋은 겁니다. 병이 든 것은 보내지 않는 게 맞아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빨리 상하는 경우가 있고 물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공은 단맛이 나야 되고요. 이파리는 고소한 맛이 나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얘가 추위를 맞으면은요, 여기가 느낌이 약간 투명한 느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맛이 약간 떨어져요. 그런데 김장을 했을 땐 더 달아요. 그리고 물르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오늘 보낸 거잖아요. 아까는 여기가 말랑말랑했거든요. 지금 세우는 게 이렇게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잘 절여서 보내도 가는 도중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여기는 더 살아나요. 저희가 그냥 덮어놨던 거라. 그러나 저희가 보낼 때는 그 비닐을 완전히 밀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덜 살아나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더 살아납니다. 이게 살아나는 게 정상이에요. 살아났을 때 어떻게 하면 김장을 쉽게 할까?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양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큰 배추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버무리려면. 이제 이렇게 배추가 큰 거 이렇게 더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4쪽을 했었는데, 4쪽을 해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살아났잖아요.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서 힘든데, 이 김장 하시는 분들이 이 배추가 살아나면 여기가 죽이려고 여기다가, 보통 여기다가 이제 속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살아난 거 굉장히 힘들어요. 맞추기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파리, 이거는 지금 덜 살아났는데 이렇게 바짝 살아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파리를 먼저 간을 주세요.
손에 묻은 걸 한번 딱 주면 이게 절였던 거라 바로 죽어요. 그런 다음에 하면은 얘가 이 속을 이렇게 이제 사이사이 넣으면은 얘가 죽었기 때문에 훨씬하기가 쉬워요. 근데 보통 분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여기다가 막 줘요. 살아있는데. 그럼 얘는 안 죽어요. 얘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여기만 주면 여기가 살아니까 이거를 쌀 때 막 힘들어서 성질을 내고 그러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났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손에 묻은 양념을 한번 쫙 주세요. 그러면 얘가 탁 죽어요. 절여졌던 거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 다음에 속을 넣으시면 훨씬 더 버무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너무 큰 배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얘가 더 커요. 우리 같이 이제 배추를 기르는 곳에서 주문하신 분들은요, 11월 말에 하시는 분은 거의 뭐 100일에서 120일 정도 된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높아요. 그럴 때 사면 이렇게 쪼개면 높이가 똑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제 이 정도 높아져요. 그러면 그냥 여기를 자르세요. 여기를 잘라서 이거 주고 이거 해도요, 이게 하나가 돼요. 지금 이거는 11월 지금 3일이잖아요. 3일인데 이렇게 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정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반을 잘라도 이게 크기가 꽤 돼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두세요.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잘라서 하세요. 그러면은 얘도 한 세트가 되고 얘도 한 세트가 돼요. 작지도 않아요.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얘로 싸면 돼요. 꼭 파란 걸로 싸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걸로 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에 하면 이 배추가 이렇게 커요. 대신 이 푸른 거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준고랭지고 날이 영하로 내려가면 얘는 다 떡잎이 돼요. 이 시퍼런 게 다 떡잎이 되기 때문에 이 떡잎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다 따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갱이만 남아요. 그럼 쌀 때 그냥 고개를 사시면 돼요. 꼭 푸른 잎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바빠지기 때문에 찍을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찍어 올리려고 하는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이거 씻고 자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추는 다 손으로 따야 돼요. 근데 이거를 쪼개는 것도 다 손으로 쪼갭니다. 칼로 다 쪼개고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손질을 해요. 하나하나 손질을 해서 버려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없고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냥 할 수가 없어요. 다 일일이 손으로 이거 한 장씩을 다 씻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3번을 씻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많이 절여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영상 찍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아요. 중간에 약간 짬이 나면 찍을 수 있지만 긴 영상은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 퍼런 부분이 많잖아요. 이 시퍼런 부분의 뒷면에는 민달팽이가 많이 꼬여 있어요. 그 민달팽이는 얘한테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만한 민달팽이가 소금에 절이면 조그만해 더 붙어 있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도 어떨 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이제 절여 있을 때는 이렇게 먼저 손으로 다 씻어요. 그러면 이제 이 민달팽이를 보면서 씻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 시퍼런 버름은 하나하나 다 비벼서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흙 같은 게 많이 끼어 있어요. 이 손으로 씻어도 이렇게 한 장 하나 안 씻으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씻는 게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손으로 안 씻은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손으로 씻어도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막 그냥 막 저절로 막 자동으로 넘어가면 지금은 절 부서져요. 지금은 좀 얘가 억시거든요. 이제 추위를 맞으면 얘가 되려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다 깨져요. 깨진 부분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민달팽이는 이 달팽이 약을 뿌리면 달팽이는 없어지는데요. 달팽이 약은 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농약에는 잔류 농약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농약은 3일에서 6일밖에 안 가요. 저희 나라는 이제 저독성이에요. 농약이 전부 저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달팽이 약은 옛날에는 이 잔류 농약 기간이 2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달팽이 약은 모두 1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잔류 농약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달팽이 약은 치지를 않아요. 근데 이 달팽이는 해롭지는 않는데 얘가 이제 뜯어먹으면 구멍이 뻥뻥 뚫리고 씻을 때 여기 붙어 있으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달팽이가 하나 들어가서 요걸 먹을지언정 소독약은 농민들은 다 하지 않아요. 실제 자기가 농사 짓고 판매하는 분들은 절대 달팽이 약을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잔류 농약 기간이 길어서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저희 동네도
달팽이 농약을 치는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팽이 농약 이 주말 농장 하는 분이 되려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달팽이 있다고 치더라고요. 그 달팽이 몸에 해로운 거 아니에요. 징그러워서 그렇지. 잔류 농약 기간이 너무 긴 겁니다. 여러분이 이 농약이라는 걸 볼 때 잔류 농약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다 저독성이에요. 옛날에 제초제를 치면은 그날 친 날부터 바로 노랗게 죽었어요. 지금은요, 처음에 치는 거 몰라요.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요. 한 달 걸리다가 어떤 것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농민들이 농약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안전한 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